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밤에 자주 깨는 게 당연하다고 여기십니다. 심지어 주변에서도 그러니까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밤마다 두세 번씩 화장실에 가는 건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우리 몸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 신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30년간 노년 수면과 배뇨 문제를 연구해온 김세진 박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30년간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건 이 경고를 무시하고 그냥 참거나 넘기시는 분들이었습니다. 밤마다 깨면 숙면을 취할 수 없고 숙면을 못하면 낮에 기억력이 흐려지고 집중력도 떨어집니다. 더 심각한 건 어두운 밤에 화장실 가다가 넘어지는 낙상 사고입니다. 실제로 이런 사고로 큰 부상을 입으시는 경우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시장에서 1,000원이면 살 수 있는 바나나 한 개가 이 문제의 해결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바나나 속에는 칼륨과 마그네슘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 성분들이 방광 근육을 편안하게 하고 밤에 소변이 자꾸 마려운 증상을 줄여줍니다. 또한 바나나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우리 몸속에서 멜라토닌으로 바뀌면서 숙면을 도와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단순히 바나나만 먹으라는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왜 밤에 자꾸 깨는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내용을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의 밤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요즘 밤마다 화장실 때문에 깨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혹시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계셨다면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생각을 바꿔드릴 겁니다. 댓글로 요즘 밤에 몇 번이나 깨시는지 편하게 남겨주세요. 저에게 상담 오신 분 중에 74세 이정우 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밤마다 4번 이상 깨서 화장실에 다녀오셨고 새벽에는 다리에 힘이 풀려 쓰러지실 뻔하기도 했습니다. 아들분은 늘 곁에서 걱정하며 아버지, 이러다 큰일 나실까봐 잠이 안 온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이정우님은 처음 오셨을 때 얼굴에 피로가 가득했고 낮에도 멍한 표정으로 앉아 계셨습니다. 밤에 제대로 못 주무시니까 낮에도 활력이 없고 밥맛도 없고 모든 게 귀찮아지신 거죠. 이런 상태가 몇 달 계속되니까 가족들도 지치고 본인도 우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나나를 일정한 방법으로 드시게 한 지 일주일 만에 변화가 왔습니다. 박사님, 거짓말처럼 밤새 한 번도 안 깨고 아침까지 잤습니다 하고 환한 얼굴로 말씀하시더군요. 그 뒤로 이분은 매일 저녁 같은 방법으로 바나나를 드시고 지금은 밤에 거의 깨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낮에도 표정이 밝아지고 산책도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수면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여러분의 식습관과 생활 리듬을 조금만 바꾸는 실천만으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야간요와 직접 연결되는 요소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밤에 자꾸 깨는 건 그냥 나이 탓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심코 하는 생활 습관들이 쌓여서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지금부터 그 원인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저녁 늦은 수분 섭취부터 말씀드릴게요. 저녁 늦게 물이나 차를 많이 마시면 밤에 방광이 쉽게 가득 차게 됩니다. 우리 몸은 낮에는 수분을 조절하는 능력이 좋지만 밤에는 그 기능이 떨어지거든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 따르면 저녁 8시 이후 과다 수분 섭취는 야간요 위험을 40%나 높인다고 합니다. 제가 만난 김영호 69세님은 취침 전에 물 2잔을 마시던 습관 때문에 밤마다 3번 이상 깨셨습니다. 건강을 위해 물을 많이 마셔야 한다는 생각에 자기 전에도 물을 드셨던 거죠. 하지만 저녁 7시 이후에는 소량만 섭취하고 수분은 낮 시간에 충분히 보충해야 합니다. 특히 이뇨작용이 있는 커피나 녹차는 저녁에 절대 피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저녁 몇 시까지 물을 드시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로 짠 음식 섭취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염분이 많으면 우리 몸속 나트륨 균형이 깨져서 소변이 늘어납니다. 짜게 먹으면 갈증이 나서 물을 더 마시게 되고, 그러면 또 밤에 화장실에 가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일본 국립의료센터 연구에서는 저녁에 짜게 먹는 사람일수록 야간뇨 발생률이 2배 이상 높았다고 발표했습니다. 박정수 72세님은 저녁마다 젓갈 반찬을 즐기셨습니다. 평생 그렇게 드셨으니까 습관이 된 거죠. 그런데 그 때문에 밤마다 4번씩 깨셨습니다. 저녁은 싱겁게 먹어야 하고 간식도 과일이나 삶은 채소로 대체하는 게 좋습니다. 소금 대신 허브나 레몬즙을 활용하면 맛을 살리면서도 염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반찬 혹시 짜게 드셨나요? 세 번째는 방광 근육 약화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나이가 들수록 방광 근육의 탄력이 줄어들어서 조금만 차도 신호를 보냅니다. 젊을 때는 방광이 어느 정도 차야 신호가 오는데 나이 들면 조금만 차도 급하게 마려워지는 거죠. 대한배뇨장의학회 보고서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의 절반이 방광, 근육 약화와 관련된 배뇨 불편을 겪는다고 합니다. 이순자 70세님은 밤마다 급하게 소변이 마려워서 화장실에 뛰어가다가 넘어질 뻔하셨습니다. 어두운 복도에서 급하게 가다 보니 위험한 상황이 생긴 거죠. 가벼운 케겔 운동과 하체 스트레칭으로 방광을 지탱하는 근육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요실금을 악화시킬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방광 건강을 위한 운동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번째로 호르몬 분비 저하를 말씀드릴게요. 밤에 소변 생성을 억제하는 바소프레신이라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이 호르몬이 나이와 함께 줄어들면서 밤에도 나처럼 소변이 계속 만들어지는 겁니다. 서울대 의대 연구진은 70세 이상 노인의 바소프레신 분비가 30대 대비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고 발표했습니다. 장철민 75세님은 호르몬 불균형 때문에 매일 새벽마다 눈을 뜨셨습니다. 본인은 습관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호르몬 문제였던 거죠. 숙면 환경을 만들고 일정한 취침 시간을 지켜서 호르몬 리듬을 회복하는 게 중요합니다. 불면증 약물은 장기간 복용 시 호르몬 균형을 더 깨뜨릴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혹시 밤에 깨는 게 습관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기고 계신가요? 다섯 번째는 잘못된 식습관입니다. 과식, 기름진 음식, 당분 많은 간식은 소화 부담을 주고 숙면을 방해합니다. 배가 부르면 누워있을 때 불편하고 소화하느라 몸이 쉬지 못하니까 자꾸 깨게 되는 거죠. 미국 수면재단은 저녁 과식이 수면 질을 50%나 떨어뜨린다고 발표했습니다. 최미숙 68세님은 밤마다 과일과 빵을 드신 후 소화 불량과 야간뇨가 동시에 찾아왔습니다. 건강을 위해 과일을 드셨지만 오히려 당분 때문에 잠을 방해받으신 거죠. 저녁은 가볍게 소화 잘 되는 음식 위주로 드셔야 합니다. 특히 늦은 밤 단 음식은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오늘 저녁 혹시 배부르게 드셨나요? 이제 이렇게 위험 요인을 알았으니 다음 장에서는 바나나가 어떻게 이 문제들을 해결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간단하지만 효과는 놀라운 방법들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바나나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단순히 먹기만 하는 게 아니라 방법이 중요합니다. 첫째, 바나나는 따뜻하게 먹는 게 좋습니다. 차갑게 먹을 때보다 데워 먹을 때 소화와 흡수율이 훨씬 좋아지거든요. 특히 시니어분들은 소화 기능이 예전 같지 않으니까 따뜻하게 드시는 게 부담이 적습니다. 껍질 벗긴 바나나를 전자레인지에 30초 정도만 데우시면 됩니다. 30초 이상 과열하면 너무 물러지니까 주의하세요. 혹시 바나나를 따뜻하게 드셔본 적 있으신가요? 한번 시도해 보시면 생각보다 달콤하고 부드러워서 좋아하실 겁니다. 둘째, 계피와 함께 먹으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계피의 따뜻한 성질이 방광을 편안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도와줍니다. 바나나의 칼륨과 계피의 따뜻한 기운이 만나면 몸 전체의 균형이 잡히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따뜻한 바나나 위에 계피 가루를 살짝 뿌려서 드시면 됩니다. 단, 혈압약을 드시는 분은 계피를 과다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계피 향 좋아하시는 분 계신가요? 향도 좋고 건강에도 좋으니 일석이조입니다. 셋째, 취침 2시간에서 3시간 전에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바나나 속 트립토판이 멜라토닌으로 바뀌기까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잠들기 직전에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돼서 오히려 잠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저녁 식사와 잠자리 사이 출출한 시간에 드시면 가장 좋습니다. 평소 바나나는 주로 언제 드시나요? 아침에만 드셨다면 이제 저녁 시간대로 바꿔보세요. 넷째, 하루 딱 한 개만 지키셔야 합니다. 바나나는 칼륨과 당분이 풍부해서 과하면 혈당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반 개부터 시작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많이 먹는다고 효과가 배로 늘어나는 게 아니니까 하루 딱 한 개만 드시면 충분합니다. 혹시 과일은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그건 오해입니다. 적당량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섯째, 신장 건강을 체크하셔야 합니다. 콩팥 기능이 약한 분은 칼륨 과잉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바나나는 칼륨이 많은 과일이라서 콩팥이 약하면 몸 밖으로 배출이 잘 안 될 수 있거든요. 콩팥 관련 진단을 받으신 분은 먼저 전문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본인 상태를 확인한 뒤 안전하게 시도하세요. 혹시 콩팥 관련 약을 드시는 분 계신가요? 그렇다면 꼭 확인하시고 시작하세요. 여섯째, 물 섭취 타이밍도 함께 조절하셔야 합니다. 바나나를 먹었다고 해서 저녁에 물을 많이 마시면 소용이 없습니다. 바나나 드시고 나서는 물을 조금씩만 마시고 저녁 8시 이후에는 수분 섭취를 최소화하세요. 이렇게 해야 바나나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일곱째, 규칙적으로 드셔야 효과가 나타납니다. 하루 이틀 먹고 그만두면 몸이 적응할 시간이 없습니다. 최소 일주일은 꾸준히 드셔야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처음 며칠은 별 차이를 못 느끼실 수도 있지만 일주일쯤 지나면 밤에 깨는 횟수가 줄어드는 걸 체감하실 겁니다. 여덟째, 다른 건강 습관도 함께 실천하셔야 합니다. 바나나만 먹는다고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저녁 식사는 싱겁게, 가볍게 드시고 취침 전에는 스마트폰이나 텔레비전을 보지 마세요. 밝은 빛이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하거든요. 어두운 방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누우셔야 바나나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며 꼭 실천해야 할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간단하지만 여러분의 밤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제안입니다. 오늘은 야간요가 단순한 나이 탓이 아니라 우리 몸의 균형이 무너졌다는 신호라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저녁 늦은 수분 섭취, 짠 음식, 방광 근육 약화, 호르몬 저하, 잘못된 식습관이 쌓이면 밤마다 화장실에 가게 되는 겁니다.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숙면을 못하니까 낮에 기억력이 흐려지고 집중력도 떨어지고 우울한 기분이 계속됩니다. 어두운 밤에 화장실 가다가 넘어지면 골절이나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낙상 사고로 고생하십니다.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밤새 푹 자고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실 수 있습니다. 낮에도 활력이 넘치고 기억력도 좋아지고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건강한 노후는 바로 이런 작은 습관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오늘부터 작은 실천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가 드릴 단 하나의 제안은 오늘 저녁 잠들기 2~3시간 전에 바나나 하나를 따뜻하게 데워서 드셔보시라는 겁니다. 껍질을 벗기고 전자레인지에 30초만 데우세요. 그리고 그 위에 계피가루를 살짝 뿌려서 드세요. 이게 전부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저녁 8시 이후에는 물을 조금만 드시고 저녁 식사는 싱겁고 가볍게 하세요. 취침 전에는 스마트폰을 멀리하고 어두운 방에서 편안하게 쉬세요. 이 모든 걸 함께 실천하셔야 진짜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일주일만 꾸준히 해보세요. 처음 며칠은 별 차이를 못 느끼실 수도 있지만 일주일쯤 지나면 밤에 깨는 횟수가 확실히 줄어드는 걸 체감하실 겁니다. 그리고 한 달쯤 지나면 이제 이게 습관이 돼서 밤새 푹 자는 게 당연한 일상이 될 겁니다. 저는 지난 30년간 수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확신하게 됐습니다. 우리 몸은 절대 우리를 배신하지 않는다는 걸요. 올바른 습관을 들이면 몸은 반드시 답해줍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부터라도 바꾸면 충분히 건강한 노후를 누릴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바나나 외에도 숙면을 돕는 다른 생활 습관과 음식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자기 전에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 5가지와 반대로 꼭 해야 하는 행동 5가지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겁니다. 숙면은 단순히 잠을 자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밤부터 어떤 변화를 시작하시겠습니까? 바나나를 드시기로 결심하셨나요?
아니면 저녁 식사를 가볍게 바꿔보시겠습니까? 어떤 작은 실천이든 좋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다짐을 남겨주세요. 서로 응원하면서 함께 건강해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